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금 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 내 피해가 잇따른 상황에서 야유회에 참석한 구리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신 나간 공직자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죠. 여수에선 시의회 의원들이 음주 회식을 하다 주먹 다짐까지 벌였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식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 시의원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여수시청 간부급 공무원들의 상견례 회식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20분도 지나지 않아 시의원이 부축을 받으며 식당을 나옵니다. 시의원끼리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선빵으로 얼굴을 한 방 날린 거야. 왼팔로 딱 머리끄댕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한 방 날리고 이제 사람들이 말리고 떨어뜨리고. 동석자들은 당시 회식이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였고 참석자들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늦게 온 것도 눈에 가시고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리고 이미 술도 많이 되어 있었고. 이틀 전 대통령이 철저한 공직 기강을 주문했고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전국 17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음주와 부적절한 언행을 자제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싸웠지만 화해했다는 의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료 간에 서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서로 좀 얘기 좀 먹는 거 가지고 어쨌든 다들 죄송한 것 뿐이에요.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죄송하죠. 민주당은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대 사태로 보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지역 음식점의 불친절 응대 사례와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수시는 입장문을 통해 매년 정기적인 친절 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해왔지만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하고 이를 계기로 음식업계의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어 음식업, 숙박업, 현장 방문 친절 교육 강화와 불친절 민원업소 중점 관리, 1인 손님 응대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산단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고용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 회복 지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에서는 여수 경제 위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함께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는 물론 전남 경제의 대표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업종 불황의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며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의 국가 산단 투입 인원은 지난해 6월 이후 36%나 급감했습니다. 여수시는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전남 지역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 지역의 고용 위기는 도내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번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이 같은 산업과 고용의 위기로 야기된 다차원적인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이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성격이 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여수상공회의소가 맡아 5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연말까지 근로자 안심 패키지와 위기 근로자 새 출발 희망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4,580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시기가 겹쳐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에게는 더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고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우리 근로자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또 아니면 우리 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어떤 그런 효과거든요. 이번 고용회복 지원 사업은 이 같은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여수 지역의 고용위기, 여수 산단의 산업위기에 대한 공감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은 대기업의 비용 절감과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 계약 종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속 대책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인계 매개체가 돼서
이제 큰 어떤 정책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여수 지역에 석유화학 업종 고용회복 지원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던 박람회 정부 선투자금 일시 상환이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여수박람회 선투자금 3,658억 원을 올해 안에 상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최근 해수부와 기재부,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선투자금을 10년 동안 분할해 상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투자금 일시 상환을 위해 채권 발행까지 검토한 항만공사 측은 이번 조치로 재정 부담을 크게 덜었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묶여 10여 년 넘게 잠자고 있던 광양항 항만 배후 부진의 상업지구가 기업 입주가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양항 배후 부진은 입주 희망 기업들이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항만 배후 부진의 13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상업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2년 광양항에 배후 기능을 하게 될 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지역은 10여 년이 넘도록 호텔, 상가 등 제대로 된 상권들이 형성되지 못했고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로 방치돼 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결국 이 항만 배후 부진의 상업지구로 물류 제조기업 유치가 가능한 공업지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공사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고 이제 전남도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남은 행정 절차들도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전라남도 승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수 광양항만공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해서 입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공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입주 희망 기업들의 용진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조성되고 있는 10만 제곱미터 면적의 북측 배후단지와 40만 제곱미터 면적의 세풍 배후단지와 함께 상승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측 배후단지 총 195만 제곱미터 중 17만 제곱미터가 그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물류기업을 약 10개 정도 추가로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풍 산단, 세풍 배후단지와 그다음에 내년에 준공되는 북측 배후단지 이렇게 해서 물류 제조 기업들의 시너지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에 묶여 대책 없이 잠자고 있던 광양항 항만 배후 부진의 상업지구. 굳게 잠겨있던 도시계획의 빗장이 내년이면 비로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광양항의 물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으로 지역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관계당국이 제철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여 명을 투입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 사무실과 철거업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물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배관 해체 작업 도중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고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쿠폰을 색깔을 다르게 만들었다가 차별 논란에 사과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제작된 카드에 스티커를 일일이 붙여 색깔을 가리는 작업에
수해 대응 공무원들까지 동원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마다 색깔을 달리해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광주의 소비 쿠폰 선불 카드. 카드 쓰기가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거든. 내 신분이 뭔가 차별되는 것 같고 노출되는 것 같고. 대통령까지 비판하면서 광주시장은 바로 사과했습니다. 시민의 생활 정도가 노출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찍어놓은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알아볼 수 없게 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수해 대응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돼 자정까지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하루가 지나 한 복지센터에 가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여전히 스티커 붙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작업해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업무 시간을 쪼개가며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끝났는데 자정 넘었거든요. 카드 한 장에는 앞뒤로 총 3장의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요. 이 스티커를 다 붙이고 난 뒤에는 카드 뒷면에 카드 번호까지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합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기록적인 폭우로 업무가 폭증한 상황에서 당일 스티커를 다 붙이라며 또다시 공무원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강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사고는 광주시청에서 치고 수습은 일선 말단 공무원에게 떠미느냐는 겁니다. 업무를 하면서 또 이 일도 하고 이게 이제 필요 이상의 이게 스티커까지 붙이는 제작 작업이 들어가니까 조금 직원들 불만은 많더라고요. 광주시는 또 논란이 불거지자 수해 대응 공무원을 제외하고 광주시청에서 스티커를 붙여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금요일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36도, 광양 35도, 여수와 고흥은 34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도 곳곳에서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1.5에서 2.5m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집중호우 이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환경단체가 기후에너지부를 전남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산업협회 등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전남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주민 참여형 해상풍력 등 기후에너지부 설립을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춘 최적의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 정청래,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기후에너지부의 호남 유치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 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여수 광양만권 1단계 반영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남해안 중심부에 있는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아리백 달성을 위해 2030년 구축 예정인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 사업에 여수 광양만권을 포함시켜달라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여수시는 건의문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경우 고흥과 보성 지역 65km의 육상 송전탑 계획만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는 2단계인 2035년 이후로 계획돼 있다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17개 지역 핵심 현안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부위원장, 기획분과 안도걸 의원 등과 만나 광양만권 2차 전지 원료 소재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의 17개 핵심 현안 사업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건의하고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실도 방문해 국정과제 반영 요청 자료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순천 오천 그린광장에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이 운영됩니다. 대형 풀장과 에어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된 물놀이 시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순천시는 사고를 예방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과 전문 의료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